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꾸준하게 이 시간까지 매수 우위 더 증폭시켜 나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팔던 부분들 이제 거의 만회해가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매수 전환으로까지도 흐름 나타났네요. 선물 쪽에서는 좀 빼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코스피 담고 있는 외국인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저희도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조선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지난주는 조선주 위크라고 해도 될 만큼 엄청난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씩 쉬엄쉬엄 가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걸 더 땡큐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HJ 중공업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주 중에서도 나홀로 강세 움직임이라는 거죠. 어제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근데 역시 조선주를 둘러싼 모멘텀은 강해서 당일 조정 정도로만 보는 건지 오늘 다시 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수급적으로도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임순재 대표님, 결국에는 파란불 보이면 산다라는 그 전략이 조선주 내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걸까요? 일단 뭐 조선주 관련된 종목은 뭐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나 뭐 아니면 뭐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대형 조선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조선주나 아니면 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지금 뭐 순환매가 좀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특수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군함과 아니면 경비함들 같은 경우를 과거서부터 계속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해군과 그다음에 해양경비 내에 납품을 한 전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건조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MRO 관련된 능력도 당연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중소형사인 이제 HJ 중공업이 그동안 조금 소외가 됐다가 최근 들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좀 관심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지역의 10개 이제 이런 MRO 관련된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미 해군 함정의 MRO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자격을 올해 내에 취득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도 강한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 행정부에서도 미 해군 함정에 대해서 뭐 국내 발주에 대한 얘기들이 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이제 선박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지금 건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이제 발주가 임박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걸 적극적으로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격이 많이 벌어진 만큼 물론 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부정할 것이 없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계속 오르는 것은 부담인지라 타이트하게 좀 손절 라인은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에서 관망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마감 스퍼트에 또 새롭게 인사해주고 계시는 나현진 대표님께 들어봅니다. 워낙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종목이 HJ 중공업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사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효자중공업이다라고까지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또한 보유자의 구획으로만 저희는 남겨둘까요? 아니면 늘 가능할 영역일까요? 예, 저는 HJ중공업에 대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는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네네. 합니다. 예, 두 가지 정도 신호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수급에서 외국인이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이어오고 오늘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제 고점에서 동반 매도세가 나왔을 때는 뭐 좋은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점을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차트에서 봤을 때 현재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7월 이후에 8월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모든 이평선에 대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부터 오늘도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집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구간은 8월 초 정도까지 가격선으로 봤을 때 14,000원, 15,000원 이하에서는 매집이 들어왔던 부분으로 예.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매집이 들어온 부분에서 벌써 2만 원이 넘어가면 30% 이상, 많으면 한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수익 그 차익 실현 그 욕구가 많이 생기는 이제 가격 위치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으로도 봤을 때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제 전일 매집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거래량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또 다른 이슈로 해서 그러니까 2차 상승을 또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차익 매물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HJ중공업에 한해서의 관점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조선주 모두의 관점이 비슷하게 보유자 영역으로 정리하실까요? 다른 조선주는 HJ중공업보다 더 먼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해서 주가 상승폭은 HJ중공업이 단기간에 이뤘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조선업에 대한 수주잔고까지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보고, 다만 HJ중공업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성 이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봐서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집 구간에서 뭐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매수 주체의 등장보다는 기존 기매수 주체의 차익 매물 실현 욕구가 더 앞서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HJ중공업은 현재는 효자는 맞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언제 차익을 실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구간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원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원전 뉴스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또 단독 뉴스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이 테네시에 뉴스케일 파워 SMR 여든기 건설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뭐 수급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와서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사실 가장 화제 종목일 거예요. 6을 깨뜨리면 6을 돌려놓고 근데 안 가고. 근데 오늘 가려나 싶고 계속해서 물음표거든요. 지금 자리는 이런 뉴스 통해서 계속 에너지만 응축하고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를 기다린다 그런 모습으로 보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뭐 납품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걸 감안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뭐 테네스밸리 이제 전력청하고 뭐 6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SMR을 이제 건설하는 그런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입니다. 여기에 뭐 지금 양 회사 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주기기 같은 경우는 SMR의 주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만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나오면 이 금액이 이제 5조 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납품이 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납품이 된다라고 해도 뭐 2028년이나 2029년도부터 뭐 납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SMR에 관련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조금 오늘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한 2달 가까이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뭐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비밀 협약
뭐 얘기 때문에 웨스틴 파워하고 이제 비밀 협약 때문에 좀 출렁거린 거를 제외하면 그 정도 내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제 발전용 기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풍력 발전기용 이제 터빈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해상 풍력들을 이제 계속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 이런 이제 그 해상 풍력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안보하고 이제 공급망 기여도를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해외 업체보다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 현재 10메가와트급 이제 풍력력 터빈을 개발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가스 터빈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7만 원 벽을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스 터빈의 수출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가스터빈, 뭐 비상 발전기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 오늘 GNC 에너지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와 같은 모멘텀 갖고 있는 속에서 여전히 응축 기간이긴 한데요. 그만큼 기대감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많다 의견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그러면 여전히 6 초반 구간에서는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로 주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이제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특이하게 뭐 많이 들어온다 이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까지 보고 이제 매수 기회를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4월부터 해서 한 6월 말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횡보를 시작한 게 한 2달 정도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해 볼 때 9월 하반, 9월 중순 이후까지는 횡보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필요한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룹대를 지나서 그 9월 중순 이후에 횡보가 마칠 때 정도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고 방향 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를 앞두고 방향 추세 결정을 하기 전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매를 하고자 하면 엇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한 6만 원 정도로 보고 6만 원을 보통은 돌파하면 매수를 해야지라고 하고 매수를 하게 되고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더 저가 매수를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추세를 뚫지 못하고 박스권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작은 구간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엇박 매매를 한 보름 이상 해나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관망을 하고 그 대량 거래로 나오는 추세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훨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입은 기회비용을 또 제한하는 부분인지라 오히려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 윗방향인지 아랫방향인지를 보고 논하자. 윗방향으로 트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러면 진입으로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는 시나리오 세워도 된다는 의미실까요? 네, 충분히 따라가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실적이나 전망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한번 나오고 나서 판단을 해보는 게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서 관망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라는 부분이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9월 동안은 그쵸, 9월 중순까지는 계속된 횡보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다로 시나리오 잡고 계신다라는 점 힌트 얻어봤습니다. 변동이 나오면 그때의 방향성 따라서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완전히 윗방향으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엠텍. 진짜 기분이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엠텍이라고 요즘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폴더블 출하량의 전망치가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이렇게까지 잘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 애플이 이제 진격하게 된다면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구간 활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꽤 긴 장기 추세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부터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의미를 오늘 보여주는 건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폴더블 폰이 이제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뭐 가장 큰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이제 폴더블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전 뭐 대수만 104만 대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흥행에 뭐 성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애플에서도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출하를 할 것이다. 네, 생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애플이 내년부터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이 뭐 지금 예상을 했던 거를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양의 폴더블 폰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폴더블 폰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뭐 단순히 뭐 애플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판매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애플 폴더블 폰에도 납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오늘 주가를 다른 종목들보다 좀 세게 밀어올린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과연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파인엠텍이 과연 삼성전자가 애플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인할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긍정적인 건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이제 힌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런 폴더블 폰에 대해서 뭐 계속 지금 뭐 대세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넘어올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계속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출렁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상황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좀 조정을 보이면 파란불일 때 사는 전략은 유효하다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너무 이제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네.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조정을 받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시점에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내장인지 대표주자 파인엠텍, 그리고 외장인지가 KH바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강화 유리단, 뭐 UTI, 도인시스 등등 있는데 일단 대장은 내장 힌지 쪽으로 워낙 폴더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종목군이라 지금 수급몰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중에서는 그럼 파인엠텍 위주로 우리는 보면 되는지 대표님 궁금해요. 워낙 지금 잘 가서 폴더블 포트에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면 파인엠텍을 담아야 하나? 기술적으로 자리 괜찮나 싶거든요. 네,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자리가 좋은 네. 신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볼 때 거래량이 일단 최근 한 달 이상의 거래량의 8배 정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6월 이후에 지금 7월 24일 정도, 7월 21일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폭과 기간을 봤을 때 횡보 구간이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 결과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을 수는 있겠는데 뭐 반으로 접는 그러니까 위아래로 반으로 접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퀘스천이 좀 달릴 수 있지만 옆으로 이제 여는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그 화면이 그쵸. 굉장히 넓어지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관심 종목들 찾기가 지금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다만 주의해 봐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16,000원 정도, 17,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나고 나면은 뭐 2만 원을
트라이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더 많은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되 조금 그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단기. 네.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런 애플 이슈가 나왔을 때 파이nem텍이 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성격인지도 사실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파이nem텍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자.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되면 또 공통적이기는 합니다. 조정 시에는 그때 시장 분위기를 보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랜만에 전력 볼까요? 바로 변압기 3사 중에 한 곳,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미국서 수주 얘기도 있기는 하고요. HVDC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력망 노후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작년부터 스터디가 잘 된 업종이에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밀려있으면 살만한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인지, JP모건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는데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다른 3사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덜 맞아요.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3사에 비해서 조금 이제 강하게 올랐었던 게 미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배전반을 이제 납품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이제 강했습니다. 회사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한 군데의 AI 데이터 센터에 4,600만 달러의 이제 배전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분산 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부분이 선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이제 인증 기준이죠. UL을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 변압기, 미국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노후화된 이제 변압기에 대한 교체 작업,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신규 변압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변압기 수요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에서 관세가 물린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변압기 쪽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초고압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 타임이다라고 해서 주문한 이후에 받을 때까지 한 2,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만약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세 부분을 수요자한테 떠넘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가 물려진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공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세 영향은 좀 그렇게 너무 우려할 만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풍부한 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전력단에서 키를 좀 맞추려는 시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러면 긍정의 접근 시각 주셨습니다. 나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LS 일렉트릭 사실 변압기 좋대 하면서 L일렉을 장투하셨던 분들이라면 솔직히 답답했었던 움직임인데 지금은 조금 속도 면에서 달라졌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도 업종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이 이제 전력 변압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한 사업에 해당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사이클 차트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4년 정도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월봉상으로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5년 이후에 26년 정도까지
도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이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속도는 오히려 24년에 초반에 가장 빨랐다가 25년도의 속도는 조금 더뎌질 수가 있고 26년도의 속도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업종 사이클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추세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이 28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사이의 박스권에서 현재 하단 28만 원, 29만 원 정도 하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는 이제 9월 말 정도까지 추세적으로 이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충분히 32만 원까지는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2월에 이어서 6월대의 매물을 현재 구간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소화가 끝나는 구간이 한 9월 정도 중으로 보이고 9월 정도에 이제 박스권 상단 32만 원 정도가 갔을 때 그때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강도로 뚫게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볼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아직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지 이거를 결정해야 될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라인 한 30만 원 초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라인을 강력하게 뚫어내는가가 앞으로 추세에 있어서 향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많은 거래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업황 분위기 같이 좀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도 잘 지켰거든요. LS 일렉트릭 현재 구간 긍정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SK 오션플랜트 많이 좀 검색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았다가 다시 뭐 원래 자리로 올려놓았다가 오늘은 또 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가 일단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관련해서 인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성첨단 소재는 현재 구간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M&A 관련해서 재료 해석을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SK 오션플랜트가 이제 매물로 나온 건 네. 뭐 사실이고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이제 인수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죠. 기대감이 나왔던 거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디오션이 자산 운영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연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오늘 이제 또 나온 걸로 보면 또 오성 이제 첨단 소재가 이쪽에 이제 SI로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조금 뭐 디오션 자산 운영보다는 조금 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을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내에서는 우려하는 거는 과연 SK라는 그런 이름이 빠지면 과연 실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향후에 뭐 영업 측면에서 괜찮을 것이냐라는 이제 시장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구조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특수성 관련된 이제 블록을 생산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관련, 특히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된 이제 하부 구조물을 이제 제작하는 데 크게 두 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풍력과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성장세가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불안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지금 상황에선 아주 뭐 빠르게 나타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에서 누가 뭐 인수를 하느냐 그리고 향후에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명확하게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림 구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슈의 소화를 어느 정도 경로가 명확해지면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포지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이후 흐름 확인 필요로 정리를 합니다. 워낙 시장의 화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성과 첨단 소재가 가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좀 뜨거운 건가 싶은데 그럼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매각 가능성을 앞두고 5월 정도부터 매집을 했던 흔적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한번 올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다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올리고 횡보하고 이렇게 한 몇 차례가 이렇게 나오면서 반복되면서 매집의 흔적으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상 플랜트에 대한 좀 매력적인 시각은 조금 없는 부분. 그래서 업종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고 매각을 앞두고 이제 매집을 하는 흔적은 보이고 있는 이
양 방향이 좀 충돌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추세 구간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루의 변동폭, 이제 캔들 차트에서 캔들의 그 길이가 좀 짧아지는 횡보 구간이 나올 때까지의 관찰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찰이 끝난 이후에 어떤 뭐 매각 관련한 이슈가 좀 더 좋은 뉴스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매각이 다시 한번 실패를 한다든가, 이런 큰 이슈가 나와서 방향이 크게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지금 추세가 나온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방향성을 예측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될 시점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현 구간에서 이제 캔들의 길이가 좀 짧아지는 때까지 기다려보고 매수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관점 말씀드립니다. 변동이 어느 정도 잡아지는 구간이 위치가 어디인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시기적으로도 조금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은 그렇다면 공통입니다. 일단은 이 사유가 좀 지나가는 것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 이후의 포지션 정리로 저희는 챙겨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